네,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의 분수 1장 무엇이 부자를 만드는가 네 번째 시간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어요. 이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좀 내용이 길어서 이 영상은 세 영상으로 나눠서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이 영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의 분수를 보고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부의 분수는 죄송합니다. 부의 분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보시면 맨 위에 작은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그릇, 좀 더 큰 그릇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릇이 조금씩 더 커지고 그리고 돈은 이렇게 흘러 넘칩니다. 맨 위에 있는 작은 그릇부터 채워지고 맨 아래에 있는 가장 큰 그릇까지 충분히 채울 만큼 이 세상의 돈은 충분히 흘러 넘친다. 이제 이거를 제가 이 그림 한 장에 담아 보려고 해서 그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계속 보면서 내가 이제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거는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 한 장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 그리고 가슴속에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뭐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그래,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예, 네 번째,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간절히 원한다. 또한 부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부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하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핸드폰이 계속 와서. 시간이 지나도 당신의 재정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변 경제 상황이라도 좋아지길 기대해보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기사만 보인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성실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예, 일단 지난 시간에 부자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다. 큰 그릇만 가지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부자인데 누구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요즘에 2098년도 IMF, 2008년도 서프라임, 그리고 10년 주기설에 의해서 2018년도 되면서 지금 또 경제 상황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안 좋습니다. 물론 국내도 뭐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 있는 내용은 이제 제가 읽지 않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칠한 부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가 아직 아니라고 하면 왜 부자가 아닌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한테.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아니었을 때, 제가 돈이 별로 없었을 때,
그랬을 때 왜 돈이 안 들어오고, 분명히 내가 뭐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껴 쓴다고 아껴 쓰고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안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당신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면 경제 위기 또는 경제 침체가 문제인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아니라면 사회적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건가? 이거는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서 첫 번째 주제, 당신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난한 이유가 여러분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제 되나 한번 보자고요. 당신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음속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무언가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한 조사에서 보상도 없이 야근을 하는 직장인 중 절반 정도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고민 이유가 야근을 해도 수당이나 식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야근을 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정당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게 된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직장인 2명 중 1명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 이유는 지나친 업무량과 야근입니다. 그래서 퇴사 경험자 절반은 퇴사 후회하고 이직한 회사도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퇴사를 해보니까 똑같다. 이 회사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퇴사 이유, 퇴사 경험자한테 물어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과 잦은 야근이 28%입니다. 그리고 퇴사를 안 해본 비경험자한테도 이제 물어봤더니 퇴사 충동 이유가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과 잦은 야근입니다. 근데 이게 2018년도 5월 달에 이제 조사한 건데 제가 이 글을 언제 썼냐면 2013년도에 썼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2013년도에 이 글을 쓸 때 그때도 제가 똑같이 검색을 해서 얻었던 자료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안 변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직장인들 중에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지나친 업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보상도 못 받고 일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이 회사 못 다니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때려치고 나가서 막상 또 회사를 옮겨봤는데 거기도 별거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자료에 보시면. 근데 이게 2013년도, 2018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럼 14, 15, 16, 17은 뭐 달랐을까요? 제가 봤을 땐 아마 그때도 대부분 조사를 해봤으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도 제가 저 자신한테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겁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런 스트레스는 일에 대한 열정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성실하게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당신은 좋은 평가 및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승진이나 연봉 인상의 기회를 놓칠 확률이 크고 당신의 삶은 변화 없이 계속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제가 가난한 사고의 순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일단 가난한 상태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가 아닌 상태인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죠.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업무만 많이 주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대우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사람은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돈만 받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상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의욕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뭔가 창업을 한다거나 창업 초창기에 여러분 혹시 뭐 창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서 뭐 으쌰으쌰 할 때 그때 한번 초반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페이도 없어요. 아무 보상도 없고 한데 진짜 막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밤새서 막 일을 합니다. 자료 검토하고 그리고 막 시장 조사하고 사람도 미팅하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보상 하나도 없어도. 그런데 막상 일이 시작되고 일이 시작이 됐는데 보상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충분히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보상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그 여러분들의 능력이 100% 발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100% 발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도 좋은 보상을 받기 힘들고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이거는 직장에서 뭐 상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시장은 이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유튜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뭔가 컨텐츠를 계속 올리는데 처음에는 이 컨텐츠 어떤 컨텐츠 컨셉을 잡아서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컨텐츠를 만들기 직전에 그때는 열정이 넘쳐요. 의욕도 넘치고 막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해봅니다. 해보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결과가 안 나와요. 생각했던 만큼 구독자도 안 늘고 반응도 별로 뜨뜻미지근하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의욕이 떨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100% 발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 평가는 좋아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뭐 받는다, 안 받는다, 보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보상은 때가 되면 받게 돼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이 직장 다니신다고 하면 직장 생활에서 나 너무 일만 많이 시키고 월급도 너무 조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사실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고쳐 먹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자들의 생각은 이 보상에서 나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 때가 되면 나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만 크게 키우면 나는 충분히 때가 됐을 때 내 큰 그릇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난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처음 가졌던 열정은 이내 식어버리고 일에 대한 의욕은 상실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런 생각이 부자가 되는 길을 막고 있다. 이런 부정적이고 작은 그릇의 사고방식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가난한 사고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부자가 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쭉 읽어봤고요. 이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 예시는 이제 너무 길어서 읽지 않고 제가 이 설명란에다 제 이 글을 그대로 이제 제가 붙여 놓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영상만 보지 마시고 밑에 있는 이 설명란에 있는 글도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읽어볼게요. 공자께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고 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자가. 하지만 대부분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원망하고 자신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까봐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심지어 욕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없고 충분하다 생각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는 거고, 부자들은.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능력은 언젠가 때가 되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최대한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교만하게 되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평가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에는 안 하게 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당신이 부자가 아닌 이유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남이 아니다. 오직 당신이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 그릇의 크고 작음을 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느냐의 선택도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남이 아니다. 오직 당신이다. 예, 오늘은 이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뭐냐면, 예전에는 누군가 뭔가 일을 시키면 자꾸 왜 이렇게 뭐 이 사람이 돈을 더 줄 것도 아닌데 일만 많이 시키지? 뭐 군대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저 뭐 중대장님이 업무를 줘도 이거 뭐 이렇게 이거 일 더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입니다. 상사고 직장 후배들이 여러 명 있겠죠. 후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후임은 뭔가 업무를 줬을 때 불평불만 없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에너지를 쏟으면서 일을 합니다. 어떤 후배는 투덜투덜 내면서 안 하고, 할 때마다 이거 뭐 야근만 시키고 이거 돈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투덜대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사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상사여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가 창업을 하러 나가는 거죠. 회사에서 나오면서 창업을 합니다. 그 창업을 할 때 자기 후임들 중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될까요? 제가 처음 얘기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사람. 당연히 전자일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그 전자한테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너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보자. 내가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당시에는 보상을 정확하게 받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고 내가 했던 그런 일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역할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부의 분수 네 번째 시간,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